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딜까요? 바로 아프리카 국가 중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 잘 알려진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급등하면서 평균적인 비트코인 시세보다 60%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채로 나이지리아 안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화폐 개혁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ATM에서 현금 인출 한도를 급격하게 줄인다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도 극단적인 조치를 지속하는 이유도 매우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째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심화로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투자가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21년도 기사인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이지리아 국내에서는 코인 거래소 상의 높은 수요량이나 기형학적인 프리미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P2P 거래도 동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사를 잠시 확인을 해보자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비트코인 억제 정책을 실시하면 실시할수록 온라인 이용자들은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비트코인을 통한 OTC 거래 채널, 즉 장외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보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 1위가 이 나이지리아로 나오고 있고, 최근 1년간 구글 트렌드에서 암호화폐를 대표할 수 있는 비트코인 검색량을 보아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인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바로 이 나이지리아가 2위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제재하려 하지만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더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구글 검색을 해보면 나이지리아는 국가 인구만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10번째 정도로 손꼽히는 약 2억 명이 넘는 거대 국가에 속하고요. 국가 GDP도 세계 30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시하지 못할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를 좀 더 자세히 서치를 해보면요.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조에 큰 제약들이 많이 걸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나이지리아는 무려 약 250여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국가에서 쓰이는 언어만 약 520개의 언어에 달한다고 합니다. 종교 또한 이슬람, 기독교, 토착신앙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종교는 정치라든지 민족의 정체성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수많은 집단들이 표면적으로는 같은 나이지리아 국민이긴 하지만 한 정부의 통제를 따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참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나이지리아의 저명한 정치가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국가가 아니다. 단지 지리적인 표현일 뿐이다. 나이지리아인이라는 말은 나이지리아라는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지시적 호칭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래야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는 힘이 강하지 못하고 부족 간, 종교 간의 마찰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통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프로테스트나 분쟁이 여기저기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국민의 계정이 동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 송금량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나이지리아 안에 있는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암호화폐라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나이지리아 국가와 파이 네트워크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이 네트워크를 얘기함에 있어서 나이지리아라는 국가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트위터에 접속을 해보더라도요. 일단 나이지리아 출신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디와 같은 인플루언서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이 해커톤 참여 앱 개발자들을 보더라도요. 나이지리아 쪽 개발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신력이 있던 없던 파이 미디어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쪽도 나이지리아 쪽이 많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데이터를 보면 제일 먼저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서치해본 결과인데요. 작년 1년 동안의 나이지리아 순위를 한번 보면요. 파이코인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는 세계에서 세 번째 검색 기록을 많이 한 국가로 나이지리아가 지금 나와 있고요. 파이 네트워크라는 용어로는 세계에서 6번째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파이파파 카페에 업데이트된 캔리님의 최근 분석 데이터인데요. 똑같이 나이지리아가 최근 방문자 트래픽 순위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로 오버롤 체크만 해보더라도 파이 네트워크에서 나이지리아의 파이오니어들이 충분히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매우 상징적인 예일 뿐이고요.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금융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불안정한 정치와 문화와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정부에 또 강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급격하게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그런 국가에서 만들어 나가는 개인적인 P2P 거래나 투자로 펀더멘탈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실사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민들이 파이 네트워크의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여권과 같은 아이디가 부족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유니크하고 특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인들이 흔하게 소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코인의 분배를 시작하고 이런 기기를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아이디가 없어서 여권이 없어서 KYC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파이 철학에 큰 장애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여권 소지자가 얼만큼 되는지 구글 서치를 꽤 오래 해보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도 마땅한 데이터가 없으니 역시나 챗 GPT와 같은 AI에게도 어떤 답변을 받지는 못했고요. 대신 나이지리아에서 대략 지난 1년간 약 100만 명 분량의 추가 여권 발행이 있었다라는 정보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다른 예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여권 소지율이 약 4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여권 소지율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현 아프리카의 국가의 특성을 보았을 때 10명 중 4명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명 시스템이 아프리카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한 다른 예로 저도 필리핀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필리핀 국민들이 한국인들처럼 모두 똑같은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처럼 모든 국민이 다 통일된 포맷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니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초반 KYC를 살펴보면요. 여권뿐만이 아니고 운전면허증과 내셔널 아이디도 추가를 해서 총 3가지의 아이디로 KYC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한국의 파이 KYC처럼 3개 신분증으로 똑같이 KYC를 시작을 했지만 이대로 진행을 계속했다면 나이지리아의 매우 제한된 인원만이 파이 생태계에 유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파이의 KYC 장점을 보면요. 코어팀과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 6월경에는 공식적으로 나이지리아 프리미엄 내셔널 아이디 넘버 슬립이라고 해서 KYC에 추가적인 아이디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내셔널 아이디 넘버 슬립은 A4 종이에 프린트된 형식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KYC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 형식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새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셔널 아이디 넘버 슬립은 내셔널 카드와 다르게 지급받는 절차나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파이오니어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경에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프리미엄 버전뿐만이 아니라 스탠다드 타입의 내셔널 아이디 넘버 슬립도 KYC 가능 아이디로 다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이지리아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내셔널 아이디 넘버 슬립을 신청을 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나이지리아 파이오니어들에게도 교육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화된 KYC 전문 기업이 단순히 처리하고 있는 방식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코 팀이 중앙화된 KYC 솔루션 기업인 요티와 20만 건이 넘는 KYC를 테스팅 버전으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유한 초반 피드백을 들어보면 분명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너무 많은 제약들이 걸려있고 KYC 비용의 발생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200개 이상 국가 3,500만 명의 커뮤니티를 처리하기엔 중앙화된 기업이 초반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부분과 여권에서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것은 요티라는 타 기업의 시스템도 함께 비례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의 비전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파이 코어 팀은 KYC 시스템을 직접 개발을 하고 웹 3.0의 철학을 넣어서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상상을 해보면요. 미래의 나이지리아 국민의 상당수가 파이의 계정을 보유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려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스탠다드 타입의 내셔널 아이디 넘버 슬립을 쉽게 발급받고 KYC를 통과할 수 있다면, 그리고 미래에 더 많은 버전의 아이디도 추가가 될 수 있다면 나이지리아에서 파이콘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파이 생태계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KYC 가능 아이디가
8개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필리핀 또한 공통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ID라는 개념이 매우 부족한 상태고요. 각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을 충분히 넓혀 주어야 초반에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골고루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국가가 전체 200개 이상의 국가라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KYC는 이렇게 개발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검증 알고리즘의 정확성이나 국가나 지역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커뮤니티의 성급한 컴플레인에 의해서 쉽게 큰 철학을 버리지 않는 부분도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7월경 니콜라스는 이런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KYC의 이런 알고리즘을 없애고 그냥 평범하게 가면 모든 것이 쉬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중국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내고 KYC를 쉽게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그냥 통과가 되든지 말든지 코어팀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필드에서 말이죠. 아니면 나이지리아 파이오니어 중 단 10%만 KYC를 통과하고 나머지 90%는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타 코인 프로젝트처럼 말이죠.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3년 동안 달려온 파이의 행보를 보면요. 그냥 적당하게 KYC를 통과시켜주고 오픈 메인넷으로 간다라는 이런 철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 세계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UBI 정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여기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작년에 나간 이후로 현재까지 니콜라스는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니콜라스가 KYC 관련해서 오픈 메인넷이 되기 전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짧은 메시지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메시지도 모두 같은 선상에 있는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파이 네트워크가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는 자체 파이 KYC 시스템 먼저 성공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을 하겠고요.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래의 파이 계정을 지급받고 그 안에서 강력한 자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